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리서치에서 선진국 기업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재임입니다. 오늘 저는 선진국 내년도 해외 유망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의 자료의 제목은 투자가 집중되는 곳을 찾아라입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모드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게 되고 기업들도 이제 중장기 전략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서서히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집중되는 주요 부분이 바로 내년도 유망 투자 테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네 가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5G 가입이 본격화될 것이고, 첫째가, 둘째는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셋째는 그린 에너지 정책 활성화이고요. 넷째가 기업과 정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각각의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네 가지 테마를 다 말씀드리다 보니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만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를 보면요. 올해 글로벌 기준 5G 모바일 비중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중이 상승해서 2025년에는 글로벌 전체 기준 최소 30%를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5G의 경우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연차별 가입 속도가 그 이전의 3G나 4G 대비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2년 차 때부터 가입 비중이 차이를 나고 연차별로 더 커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5G에 있어서 핵심 내용은 가입자 속도가 본격화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저희는 서비스별로 조금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통신 서비스 부분은 T모바일, 인프라 부분은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퀄컴이나 스카이웍스, 그리고 하드웨어는 애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탑픽으로 저희는 퀄컴을 추천드립니다. 퀄컴은 모바일 통신칩 시장 점유율 50%를 넘게 차지하는 지배적인 사업자입니다. 5G 가입 속도가 높아질수록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데요. 퀄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내년도 퀄컴이 커버하는 5G 스마트폰의 그 전망치를 기존 4.5억 대에서 5.5억 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요 플랫폼에서 5G 가입 속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휴대폰과 RF 프론트엔드, 자동차 이 주요 플랫폼의 시장 자체가 내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평균 최소 1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퀄컴은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RF 프론트엔드의 경우 퀄컴의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간 매출이 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퀄컴을 기대하는 두 번째 요인인 바로 자동차를 비롯해서 다른 산업에서도 이 5G 본격화가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업계의 경우 지난 4G 때와 달리 5G 때는 기술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른바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위해서입니다. 벌써 18개의 자동차 업계 기업들이 퀄컴과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러한 계약은 내년부터 퀄컴 매출에 서서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 5G 도입이 아직 미미하고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자동차량 매출 같은 경우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 연평균 4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 2022년도에 10억 달러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주요 플랫폼에서 그리고 다른 산업에서의 5G 도입 효과가 퀄컴의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점이 저희가 탑픽으로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테마를 말씀드리면요.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내년도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인데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핵심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한 또 투자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초당파적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기존 도로 건설을 다루는 패스트 법안이라고 부르는데요. 패스트 법안이 연간 기준 430억 달러를 도로 건설에 투자했다면 민주당에서는 약 650억 달러, 공화당에서는 600억 달러를 투자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법안보다 훨씬 큰 투자 확대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 두 양당이 서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신정부가 출범이 될 경우 합의안이 통과되고 따라서 새로운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인프라 수혜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은 이제 캐터필러와 같은 건설 장비와 유니온 퍼시픽을 비롯한 이런 철도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탑빌더와 같은 건설 장비 업체, 그리고 뉴코어와 같은 철강 업체가 주요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저희는 캐터필러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캐터필러는 이제 글로벌 건설 장비 1위 사업자입니다. 시장 점유율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도로가 시설 등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공공 인프라 분야 중에서도 상세하게 나뉘었을 때 현재까지 투자액과 앞으로의 투자 부족분을 비교해 본다면 이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육상교통 부분이 앞 투자 부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법안 통과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건설 장비에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는 점이 캐터필러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캐터필러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역시 내년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캐터필러의 아시아 매출 비중이 약 22%입니다. 즉 전 지역에 고르게 진출한 사업자인데요. 중국에서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캐터필러에게 또 다른 수혜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글로벌 광산업 수요가 올해 큰 타격을 받았지만 4분기부터 수요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고 내년에 회복 모멘텀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광산 장비 1위 사업자가 또한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는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전 사업 부문에 걸쳐서 수요가 회복하면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글로벌 이렇게 주요 지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면 시장에서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유로 캐터필러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테마가 그린 에너지 정책입니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죠. 특히 미국에 있어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큰 격차가 이 에너지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바이든은 내년도 클린 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약 2조 달러를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신에너지 정책을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수혜주는 친환경 발전 캐파 비중이 높은 유틸리티 사업체인 넥스트라 에너지를 비롯해서 도미니언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발전 1위 기업인 썬닌 또 태양광 인버터 대표 사업자인 솔라 엣지 등을 주요 수혜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탑픽으로 생각하는 종목은 넥스테라 에너지입니다. 넥스테라 에너지는 풍력이라든지 친환경과 같은 수력이라든지 태양과 같은 친환경 발전 부분에서 글로벌 1위 사업자인데요. 크게 사업 부분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를 기반으로 하는 유틸리티 사업체 하나랑 또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 업체인데요. 이 미국의 유틸리티 사업체 중에서 말씀드렸던 듯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넥스트라 에너지가 약 40%로 1위입니다. 그런데 2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입니다. 그만큼 격차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적 수혜가 넥스트라 에너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한 더 주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틸리티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발전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부가 최근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수주 잔량 기준으로
2022년 친환경 캐파가 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친환경 에너지 이런 사업체는 대부분의 중소사업자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넥스트라 에너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중소사업자와 달리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대형 사업자로서 규모 경쟁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대로 친환경 캐파가 2022년도까지 2배 이상 확대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비용 효율성은 그만큼 끌어올리면서 수익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틸리티 사업 대비 친환경 사업부가 수익률이 약 10%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사업부가 이렇게 고성장을 하면서 매출 비중을 늘리면서 전체 회사의 수익성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친환경 사업자들이 대부분 중소사업자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반면에 대형 사업자로서 또 탄탄한 유틸리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넥스트라 에너지의 투자 매력도가 그만큼 차별적이고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 테마는 기업과 정부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사실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기업이나 정부의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이른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들은 올해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속도는 오히려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글로벌 기준으로 했을 때 디지털 전환 성장치가 올해 약 16%로 전년도 20% 대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23%로 다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위치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속도를 높이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비중이 올해 만약 전체의 한 30% 비중이었다면 2023년도 말에는 49%로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혜 기업들은 주력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전문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자가 대표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각 분야별 1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세일즈포스, 어도비, 서비스나우 등을 저희는 대표 수혜주로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 탑픽을 서비스나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나우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IT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매출 비중의 80%가 대기업 고객 이상이고요. 또 계약 갱신율이 98%를 육박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고성장 기업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실적 가시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나우에 또한 주목하는 큰 이유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올해부터 각 부서의 IT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클라우드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1위 사업자인 서비스나우가 그 수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정부향 계약 최고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과 내후년 정부의 이런 IT 전환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 최고액은 내년도와 내후년에 계속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업들 그리고 정부 각 기관이 이렇게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속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서비스나우의 매출 성장은 내년과 내후년에 현재 시장에서는 약 25% 정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은 사실은 이 시장 전망치를 충분히 상회하는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서비스나우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핵심 투자가 집중되는 네 분야의 주요 대표 탑픽 종목과 그리고 수혜주 종목들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모멘텀은 내년에 본격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년과 내후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 메가 트렌드를 이끌 주요 테마이고 또 주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내년도 선진국
해외 유망 종목으로서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